자, 종목들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체감이 좀 되게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 체감이 좀 별로 안 좋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바닥권역에 좀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셨다라면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 대충 한번 살펴볼까요? 뭐 어떤 종목군들을 얘기했었나? 다 바닥에 있는 애들 얘기했었죠. SKI 테크놀로지 얘기해드렸죠. 뭐 이것도 그냥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센지랩, 요건 못 올라갔어요. 요 조만간 올라갈 것 같아요, 요놈. 그러니까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차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종목군들이 징그럽게 진을 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요. 센지랩도 일단 움직임이 별로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요거 계속 봐야 될 겁니다. 요 조정시 매수하셔야 돼요. 이번 주, 내일부터 다음 주 만약에 밀린다, 이런 것들을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에이징랜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 반도체 종목 섹터들 얘기를 해줬죠. 에이징랜드 이것도 오늘 6%대 상승 보였었고 전날은 7%대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급등재봤자 뭐예요? 별로 수익도 안 나는데. 이런 거에서 그냥 안전하게 해서 10%, 15% 수익 나면 이게 좋겠죠. 주가도 바닥이죠.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확산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곡점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이외에 뭐 SL이라든가 화신, 뭐 성우하이텍, 그 다음에 어보우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다 종목군들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매수했다라면 바로 물렸겠죠. 팔지 않고 보유를 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기업 직장인분들한테는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물론 저기 5월달, 6월 초 요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하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주식 모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식으로 적금을 넣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죠. 은행금리 별로 안 됩니다. 추후에는 아마 은행의 돈도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주식을 모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략은 우선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채팅창에 지금 채팅을 다 지금 적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차트를 볼 때 월봉 차트를 보시나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 본다라고 좀 해보시고 잘 안 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봅니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봉 그리고 일봉 요거밖에 안 봐요. 그래서 요거 어떤 거 오늘 단타 칠까? 요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죠. 오늘 몇 퍼센트 나올까? 이런 것들밖에 안 해요. 그러다 오늘같이 한 방에 훅 꺼져버리게 되면 점심도 굶죠. 그죠? 맨날 돈 벌어갖고 커피 사주고 밥 먹고 이렇게다가 오늘 딱 하게 되면 입 싹 닦죠. 그죠? 그럼 결국은 다 돈 벌고 나서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돈 까먹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 월봉 차트는 5개월 선을 보신다고 합니다. 주봉선은 20주선을 보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일봉은 121선을 본다. 저분은 뭐 차트를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5개월 선 얘기 나오고
20주선 얘기 나오고 121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 퀴즈입니다. 퀴즈. 월봉상 5개월선이 주봉상 몇 주선일까요? 그리고 월봉상 5개월선이 일봉상 며칠선일까요? 요거 질문하면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계산 심각하게 하던데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월봉 차트에서는 정배열 초입 구간을 봐야 돼요. 일단 예시는 일단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채팅창의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바로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기들 하시고, 봐야 될 부분들은 비빌 언덕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실적 좋아지는지 혹은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요거 봐야 되고, 배당 요것도 좀 보셔야 돼요. 배당 처음에 첫 시간에 했을 때 배당이 7% 이상 나오는 종목군들을 제법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한 5개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거기에다가 삼성 계열에 광고하고 있는 기업까지도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거 이외에 종목군들 되게 많습니다. 자, 요번에 조정받잖아요. 요번에 조정을 받게 되면 오늘 지주사들도 좀 빠졌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노려보면서 사세요. 어떤 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정부 정책 수혜주들 있잖아요. 뭐 현대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두산 많이 올라갔고, CJ 같은 거 컨텐츠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CJ 쪽은 저기 강한 부분들이 있죠. 컨텐츠 쪽에. 그러니까 CJ 쪽을 좀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소비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롯데 지주를 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팅 분위기 좋네요. 자, 그 다음 이슈거리와 모멘텀거리 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겠죠.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당으로 월 생활비 받는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이슈거리와 모멘텀거리가 좀 상당히 많죠. 그런 올라갈 이유가 있는지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원자력, 오늘 원전 쪽에 있어서 또 시간의 거래,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좀 들썩거렸었죠. 원전 해체 시장 승인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막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고, 내일 갭상승하게 되면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도 물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려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자. 조정을 좀 기다려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슈들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다면 최대한 싸게 모아보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전략은 은행에 있는 적금을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넣는 거를 고배당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 초에 사든가 매월 말에 사든가 요 선택을 해서, 아니면 4번 매주당 일주일에 한 번씩 뭐 5만 원씩 적립을 하든가, 매수에 대한 방법은 많아요.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 기본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몇 배가 높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덤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식 모으기를 만약에 오래 한다라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지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 거다. 나는 뭐 30%만 올라가게 되면 적금 해약할 거야. 또는 나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라면 적금 해약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배당을 2번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한 부분은 주식이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50%에 대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되겠죠. 1,5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만 빼는 거예요. 1,000만 원만. 그리고 그 500만 원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요, 그 배당이 지금 당장은 5%, 6% 이렇게 되겠지만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는 10%, 15%, 20% 배당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증권.
32,000원 이하로 매수해갖고 지금 올해 연도 25년도 결산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만 한 1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작년에 10.5% 받았다고 했죠. 그게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가가 도달을 했어요. 목표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금을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설정은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차트로 하면 돼요. 이거를 뭐 모멘텀을 보고 뭐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쉽게 차트를 보고 한다든가 또는 뭐 매물대, 뭐 기술적 분석에서 마디값을 짜져본다든가 뭐 N값이라든가 E값 또는 뭐 파동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한번 본다든가 아니면 캔들의 저항 구간을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되게 많이 올랐죠. 그죠? 원금 회수했습니다 라고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금 회수했어요, 저희. 원금 회수했는데 한 번 또 올라갔다가 이 거래일 조정받고 있습니다. 140%가 조금 넘어요. 원금 회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했어요. 140% 수익 났으면 2,40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원금 1,000만 원 뺀 거죠. 그럼 수익금 1,400만 원은 계속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전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 SMR 쪽이나 이런 쪽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을 되게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상 정배열 초입이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확산. 그죠? 그리고 여기서 수렴. 그리고 난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 박스권에서 있다가 확산을 했잖아요. 여기에 확산을 했을 때 하기 전에 이미 21년도에 22년도, 21년도, 20년도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요걸 장악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상당히 얇겠죠. 그리고 이 구간대는 저항자리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매물대가 좀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원금 매수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게 얼마가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시 4만 원대로 빠질지 아니면 7만 원 넘어가고 8만 원 가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두산에너빌리티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만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변칙적인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변칙적인 거.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14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총 2,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는 두산에너빌리티 별로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럴 때의 방법. 제가 소개시켜드린 배당주 있죠? 한 5개, 6개. 5개, 한 6개, 5개라고 합시다. 480만 원씩. 그 5개 종목을 매일 조금씩 사는 거예요. 5개를. 이 금액만큼. 그렇게 하게 되면 종목이 늘어나겠죠. 그 종목군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2,400만 원이 아니네요. 1,400만 원이죠. 원금 빼야 되니까 1,400만 원 수익금 갖다가 그러면 280만 원이 되겠죠. 5종목이면. 그런 종목군들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배당을 받겠다. 이런 전략도 상당히 좋다. 요거는 변형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식을 모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적으로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월봉 차트예요. 이것도 월봉 차트. 과거에 저희 이 당시에 매수해 갖고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5만 원대 여기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올라갔다 본전했다가 손실 났다가 올랐다가 손실 났다가 이 거의 1년 가까이 요 모양 요꼬라지로 했었어요. 욕도 하고요. 짜증도 내고 승질도 냈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근데 이거는 적금을 넣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투자를 했었거든요. 투자를. 근데 결국은 이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요 구간,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진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쫙 올라갔으니까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마 제가 지난주 첫 시간에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주식 모으기 하셔야 돼요. 배당 투자해야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 네 방법이,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종목이 쫙쫙쫙쫙 빠져요. 그죠? 종목이 쫙쫙쫙 빠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거 그냥 팔까? 요 생각한다고요. 시장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지수의 등락에, 종목의 등락에 좀 무덤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더라.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채팅창을 좀 잠깐 볼까요? 일봉은 100일인데 국장은 100일선 안 보니까 121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개월 선이 주봉상으로는 20주선이에요. 곱하기 4, 20. 그죠? 5개월 선은 또 보통 보게 되면 한 달에 20거래일이잖아요. 그럼 100일선이에요. 100일선. 근데 요거를 보통 121선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면 아, 월봉의 5개월 선이 어디 위치에 있구나. 요런 정도는 그릴 줄 아시는 게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챗GPT에 물어봤더니 나오네요.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오면 그 챗GPT 버리세요. 그 안 나올 수가 없지. 나오겠지요. 그러나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투자증권 첫 시간에 추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종목 8개 막 보였었잖아요. 하나투자증권 추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4,200원대 사라. 그죠?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토스뱅크 가지고 있고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적 나오고 배당 있고 이슈까지 맞아 떨어지죠. 3박자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수익이 50%가 넘잖아요. 그죠? 적금 넣으려고 했는데 50%나 올랐어요. 그러면 원금 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적금을 넣었는데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내버려둬요. 그냥 조정받길 기다려요. 조정받길. 그러다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눠서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차트 한번 봅시다. 이왕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자, 하나투자증권이 조정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요 자리 때 요날 아마 요날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요날 출연했죠? 목요일날 출연이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굳이 이걸 따라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그럼 기다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보게 되면 5개월 선이 요 100일선, 121선 요 자리 때, 요 언저리 때 있겠네? 라고 예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여기 5개월 선. 요 밑에 있잖아요. 요 밑에. 그죠? 그리고 지금은 월봉상 보면 요 저항 구간이잖아요. 매물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저항 맞겠구나. 좀 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5주선 정도 때까지는 밀리는 구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으면 저번에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목표치 잡는 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요번에는 눌림목 구간 매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다 보면 나오는데 뭘로 보냐면 여기 이게 클릭해 보게 되면 차트 툴 편집이라고 있죠. 여기에 분석 도구 누르시고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어요. 요 더블 클릭 딱 하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딱 눌러서 위로 막 끌어올려요. 이렇게 끄집어 올려놓고 적용 누르고 확인을 눌러요. 그럼 여기 딱 나오거든요. 여기. 그럼 요거를 피보나치 조정대를 딱 눌러서 상승의 시발점 여기죠. 여기서부터 찍 거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승의 38.2%, 50%, 61.8% 조정대예요. 그러면 요 5,7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나 요 정도 오게 되면 매수해야지. 그리고 더 밀리면 5,170원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요걸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맛배기로 종목 하나를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네. 카카오는 한번 볼까요? 카카오. 자, 오늘 카카오 겁나게 밀렸죠. 그죠? 오늘 11% 밀렸어요. 이격 많이 벌어졌죠. 요거 한번 월봉 봐보세요. 월봉. 60개월선 저항이죠. 그죠? 이 60개월선 저항이에요. 이걸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주봉을 봐도 240주선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봉을 딱 눌러봐요. 상승의 시발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피보나치를 요걸 딱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찍 해갖고 이렇게 딱 보게 되면 38.2%가 58,000원 정도의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58,000원을 딱 이렇게 딱 눌러놔요. 이렇게. 그런데 봐야 될 부분들은 지지 라인이 없잖아요. 요 지지 라인이. 그죠? 그러면 여기 내일 만약에 땡 하고 개장하게 되면 요 21선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 시도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놈이 반등이 바로 나오잖아요. 저는 다이렉트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이중 바닥을 만들거나 하락 N자로 조정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단가가 높으실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쉬어가더라도 이거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저는 퀴즈가 많아요. 종목이 반등이 나와요.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얼마만큼의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 자,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니까 하락을 했어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반등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조정 때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세아특수강. 그죠?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22년도, 23년도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렸습니다. 요거 어서 좀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렇게. 이중바닥. 이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 폭을 넘어가게 되면 이만큼 또 올라가요. 이만큼. 그러면 목표가는 3만원대가 되는 거예요. 바닥은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0개월선이 돌아서고 있어요. 배당 6%, 7%대예요. 그러면 못 살 이유가 없죠. 이런 종목군들 꾸준하게 그럼 모아가는 거예요. 철강 쪽 섹터 안 좋을까요? 감산한대잖아요, 중국.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괜찮겠죠.
철강석 수입 많이 하잖아요. 워낙 강세잖아요. 수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싸잖아요. 수익성 개선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작년보다 배당을 더 주겠죠. 근데 아쉬운 거, 세아특수강만 제일 못 올랐어요. 보면 세아제강 많이 빠졌네요.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어요. 세아제강, 지주 같은 종목군들은 제법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세아특수강 올라간 것도 없죠. 그죠? 이런 것들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아베스틸 급등 나오죠. 지주 이런 것들은 뭐 적금 넣기 못해요. 힘들어요. 그냥 이런 것처럼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딱 붙어서 1년 동안 쫙 횡보하는 거. 작년 같았어 봐요. 작년. 이 정도의 이 횡보였으면 1년짜리 적금 넣기 딱 좋죠. 1년짜리 적금 넣기. 이것도 1년 반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년 반 넣었잖아요. 그럼 올라라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지가 알아서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삼성에 광고하는 삼성 계열사고 광고하는 거. 그죠? 제일기획. 얘도 올라갔다 다시 빠졌잖아요. 이거 빠지길 기도하세요. 이거 빠져야 돼. 이거 올라가면 안 돼. 여기까지 더 빠져야 돼. 2만원 밑으로 깨지고 19,000원 이때 당간당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사면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반등은 하락폭의 절반이에요. 절반. 자, 카카오, 월봉 하락폭의 절반이라고요. 6자리의 목표가. 중장기 목표가 일단 6자리입니다. 저 자식이 막 이러고 있죠. 가나 안 가나는 나중에 보세요. 가나 안 가나는. 6자리입니다. 자, 근거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전에 한국전력 겁나게 좋습니다. 사세요 0.2배입니다. 다 얘기했거든요. 한국전력도 16년도에 고점 치거나 죽었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나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저점 쫙 거보세요. 하락의 절반, 4만원. 왔잖아요. 얘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차트가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같듯이 얘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그렇지만 10만원짜리 때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하니 그 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요번에 조정을 잘 활용을 해서 제가 조정 비율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서 단가를 낮춰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부를 만약에 챙기신 분들이라면 나머지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에 대한 되돌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거 퀴즈 또 나왔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월봉 차트예요. 이거 올라가면 제법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작년 7%가 넘게 배당 나왔습니다. 실적까지 돌아섰어요. 요거 뭘까요? 요거 보면 대량 거래가 좀 터졌죠. 정배열이죠. 거기에다가 요 박스권 여기도 딱 돌파를 해놨어요. 여기도 딱. 그죠? 작년에 7%가 넘게 배당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요거 딱 박스니까 만약에 얘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 폭만큼 이렇게 가겠죠.
이만큼. 그러면 요 종목은 뭘까요? 여러분들. 요 종목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기나 하겠나? 두 종목, 두 번째. 이 종목은 뭘까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회사 앞에 영어가 붙어요. 영어가. 요거 뭘까요? 영어가 붙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대량 거래가 여기서 터졌죠. 이 밑바닥에서 다 터졌어요. 이 밑바닥에서. 여기서 다 터졌어요. 이 구간대 좀 매물이 있죠. 요거 넘어가면 얘도 갈 거 없어요. 얘도. 여러분들. 야,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강연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이거? 이거 중장기 투자하면 이것저것 이슈 따지고 모아가게 되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이놈? 이 친구? 뭘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뭘 것 같습니까? 포스코홀딩스 찍지들 마시고, DL인가? 찍지 마시고, 저기 PD님이 하나 맞췄고, 하나는 몰라요, 하나는. 여러분들, 앞으로 저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하실 때, 노트북 또는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HTS 켜놓고, 그러면서 보면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않을까요? LX 인터내셔널, 땡! 그 다음에 DL, 땡! 다 틀렸어.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그래도 분위기 좋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투자증권이에요. 요 하나투자증권, 요게 지금 요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요 큰 매물대를 덮었어요. 요 조정받을 때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조정받을 때. 그러면, 나 어디에서 매수하지? 그거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피보나치로 찍 해서 이렇게 거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매수 타이밍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번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분이다. 하나투자증권하고 비스무리한 게 또 있어요. 비스무리한 게. 자. 이거는 참 안 하는데. DB증권. 여러분들. DB증권. 역시 슈퍼빅조님. 가족분들은 뭔가 다르긴 달라. DB증권.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실적 한번 보세요. 얘가 실적 작년에 7.7% 배당 나왔어요. 겁나게 크죠? 은행이자 3배죠? 근데 작년에 이게 작년에 610억 나왔거든요? 올해 1분기만 240억 나왔어요. 작년 1분기 때 얼마 나왔냐? 작년 1분기 때 258억 나왔어요.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2분기, 3분기, 4분기 꽉 났죠. 왜? 시장 안 좋았잖아요. 2분기 괜찮죠. 실적 괜찮을 거예요. 3분기, 4분기 증시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보다 좋아지겠죠. 그럼 배당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요거 보게 되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거 넘어가면 이만큼 이 폭만큼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5자리 목표가 5자리. 난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그냥 매물대로 볼래. 매물대로 딱 꺼내고 봤는데 매물 나온 게 없어요. 매물 여기 요것만 벗기면 매물 공백 기간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또 있죠. 매물대를 10개로 돼 있는데 요걸 20개로 딱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좀 더 타이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어요. 많이 하는 데가 한 12,000원 정도? 그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캔들로 볼 수가 있어요. 대량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과 음봉의 시가종가. 그 자리대를
매물대로 보면 돼요. 저항으로.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저항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요 9,000원 넘어가면 저항이 될 거고, 요거 넘어가면 여기 12,000원, 11,000원, 12,000원. 여기가 매물이 제일 많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만약에 6,000원짜리 때까지 조정이 나왔어. 6,000원대 중반? 거기서 매수하면 100% 수익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되지 않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거 뭐냐고요? 요거 대기업. 역시 제가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종목을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 자, 요것도 저기 나왔어요. 저기 슈퍼빅저님이 종목을 맞췄어요. 종목을. 앞에 영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영어. 그죠? HD 현대인프라코어. 자, 확산했죠. 수렴했죠. 그죠? 요거 이제 확산 준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박스예요. 요 박스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17,000원, 18,000원 요 자리대가 되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하락을 하면 되돌림은 얼만큼 나온다고요? 절반 나온다고 했죠. 찍! 하면 앞자리 숫자 바뀌네요. 19,978원, 대충 2만원. 2만원!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단기로 20% 잘 먹었죠? 그거 하면 뭐 할 낀데 오늘 찍 빠졌는데요. 길게 여러분들 투자해서 수익을 나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실적 보세요. 실적. 돌아서죠? 실적. 그죠? 배당 보세요. 배당 쥐꼬리예요. 배당. 근데 이 친구는 많이 빠져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실적이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주가는 바닥이에요. 배당은 별로야. 그러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할 수 있을까? 뭘로?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 뭐겠어요? 재건이지. 긴가 아닌가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의 투자를 선택하게 되면 고배당주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하세요.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 배당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돼요. 그죠? 턴어라운드가 되고 배당이 늘면 수급은 개선될 거고 배당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계속 보여드리죠. 수렴하고 확산하고 수렴하고 확산하는 거. 그죠? 그럼 내일 뭐 봐야 될까요?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가져봅시다. 여러분들.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한진중공업 홀딩스. 요거 여러분들 공부해보세요. 숙제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다시 방송 열었을 때 한진중공업 홀딩스 공부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와 반도체. 반도체 쪽 섹터는 내일도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은 이렇게 좀 보고 요 세 종목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박스권이에요. 요거 고점 돌파 시도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요 눌림목 주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PBR 0.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얘 지금 주가도 아마 은행 이자만큼은 나올 겁니다.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 있죠. 한국가스공사 일봉 차트 보세요. 확산, 수렴, 확산 준비 중이죠. 한국전력 올라갔는데 한국가스공사 못 올라가겠습니까? LNG, 패키지 딜,
한국가스공사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좀 밀렸으니까 이런 거 밀릴 때 이런 것들 좀 보면 이런 것들 괜찮다. 그죠? 그리고 한진중공업 홀딩스. 저 이거 공부 중이거든요. 요거를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일봉상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월봉 보세요. 월봉. 이 밑바닥에서 다 사놨어요. 이거. 다 사놨거든요. 요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한 가지 보는 건 얘네가 1년에 20년도에 500억, 21년도에 400억, 22년도에 300억, 23년도에 390억, 24년도에 450억을 벌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만 384억 벌었습니다. 1분기만. 요거 숙제입니다. 아, 준비한 거는 많은데 참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종목군들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정보 같은 거 많이 찾아서 다시 좀 다음 주 목요일 날 프로그램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